여기는 정말 지구가 맞을까요? 프랑스 최고의 승무원이자 누구보다 정돈된 세계를 믿었던 그녀의 삶은 단 하루, 단 한 번의 여정으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인천공항 유리벽 너머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죠.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과연 그녀의 인생을 바꾼 선택은 무엇이었고 그 연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카페에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클레어 마르탱, 에어프랑스에서 8년간 승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료 마리 벨몬과 함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다음 주 스케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언제나처럼 한국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클레어, 정말 한 번만 한국행에 지원해봐. 내가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정말 놀라웠다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시아 노선은 제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마리, 넌 케이팝에 너무 빠져서 그런 거야. 프랑스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을 때 마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프랑스의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 다니엘 르콩트의 최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 다니엘은 인천공항에서 감탄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첨단 시설을 프랑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니엘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행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그가 한국을 극찬한다는 것이 의외였어요. 결국 마리의 끈질긴 설득과 다니엘의 영상에 마음이 움직여 한국행에 지원했습니다. 내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장의 차분한 음성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기체 점검을 위해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 순간 제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활주로 위로 구조 차량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접근해 왔어요. 마치 정교하게 안무된 발레처럼 각각의 차량이 GPS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최적의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공안전운영 팀원들의 장비였어요. 그들은 AR 안경을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항공기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홀로그램 같은 데이터들이 공중에 떠올랐죠. 드론들이 항공기 주변을 정밀하게 스캔하며 수집한 정보가 즉시 지상 관제소로 전송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리 작업에는 로봇까지 투입되었어요. 인간의 손이 닿기 어려운 엔진 내부까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비상 대피 후 저희는 공항 내 응급의료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AI 의료 시스템이 승객 한 명 한 명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의료 로봇들이 복도를 오가며 승객들에게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정확히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제 앞에 멈춰서서 진통제와 생수를 건네는 순간 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예측과 예방까지 고려한 통합의료 시스템이었죠. 공항 응급센터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인천공항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방금 목격한 첨단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이로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었어요. 각 좌석마다 개인용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었고 터치 한 번으로
항공편 정보부터 한국 관광 정보까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앉은 구역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완벽한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공항 라운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편의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센터에서 저를 돌봐주었던 간호사 강지영 씨가 라운지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손에는 부드러운 담요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이거라도 덮고 편히 쉬세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건네받은 담요의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업무상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본 것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때 대한항공 승무원 이소연 씨가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밥과 떡볶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가 설명해 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해요. 함께 정을 나누는 거죠. 정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은 그냥 친절함과는 달라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살피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김밥 하나를 싸더라도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 순간 강지영 간호사의 담요와 이소연 씨의 김밥이 바로 그 정의 표현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 뒤에 숨어있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운지 창문 너머로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인 운송 시스템이 정확하게 화물을 이동시키고 있었고, 스마트 시티의 면모를 보여주는 각종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술 뒤에 사람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구나. 저는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이 균형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김밥의 여운이 아직 입안에 남아있을 때 공항 총괄 관리자 최선우 씨가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조종사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이 말투와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승무원님, 오늘 경험하신 일들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최선우 씨의 첫마디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30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비행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송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라운지 창문 너머 활주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행은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철학적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일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그냥 직업일 뿐이었는데 최선우 씨의 말을 듣고 나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오늘 보신 구조 시스템도 그런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GPS 기반 자동 정렬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화면에는 오늘 제가 목격했던 구조 작업의 전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조 차량의 이동 경로, 드론의 스캔 데이터, 그리고 AR 안경을 통해 수집된 정밀 진단 정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어요. AR 안경을 착용한 기술자들은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최선우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에어버스 전문가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국경과 시차를 뛰어넘어 인류가 하나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완벽주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철학과 신념이 느껴졌어요. 오늘 구조된 것은 비행기 한 대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연결, 문화와 문화 사이의 다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연결자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승무원은 하늘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자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선해왔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보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기술 선진국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나라,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였습니다. 최선우 씨와의 깊이 있는 대화가 있은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항공 인사 담당자 김민수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클레어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민수 과장은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랑스어권 승무원 채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클레어 씨 같은 경험 많은 승무원을 모시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이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승무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단순히 언어 능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돕고 승객들에게 진정한 연결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정말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제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에는 최신 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화면에는 놀라운 학습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서울 시내도 구경해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한강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불꽃이 터질 때마다 하늘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결된 미래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최선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행은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 역시 그런 다리가 될 수 있을까?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소개해준 인연이라는 한국적 개념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연한 만남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어 씨가 하필 이 시점에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저희와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프랑스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불꽃놀이에서 본 연결된 미래라는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에어프랑스 본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8년간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죠. 사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된 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대한항공 훈련원에 입소한 첫날, 저는 또 다른 놀라움과 마주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AI 기반 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제 경력과 역량을 분석한 후 최적화된 교육 과정을 설계해 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승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제 기내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상황별 대응 방법을 연습할 수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제 서비스 태도와 언어 사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몇 주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한국의 정문화였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그들의 여행이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첫 공식 비행날이 왔습니다. 파리행 대한항공편에 승무원으로 탑승한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장이 승객들에게 소개할 때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문화대사라고 표현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하늘의 다리가 된 것이었죠. 기내에서는 혁신적인 문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AR 기술을 활용하여 프랑스 승객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한국 승객들에게는 프랑스 문화를 생생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승객들이 안경을 착용하면 목적지 국가의 대표적인 명소와 문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승객이 AR로 경복궁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졌어요. 그의 말에서 문화 간 이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한국 승객들에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궁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프랑스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관심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내 식사 시간에는 양국의 대표 요리를 소개하며 각각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맛보는 프랑스 승객에게는 발효 음식의 건강상 이점과 한국인의 식문화를 알려드렸고 코코뱅을 먹는 한국 승객에게는 프랑스 지역별 요리의 특색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프랑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당신 덕분에 한국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감사 인사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비행이 끝나고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 연결자가 된 것이죠. 하늘 위에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공식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벗어나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주말을 이용해 서울 시내 곳곳을 탐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한 옥마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점점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멎을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건축물들이 현대 도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옥의 우아한 곡선미와 현대 건축의 직선적 세련됨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미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도시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둘러보다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억양이 독특해서요. 그가 바로 준서였습니다. 자신을 건축가라고 소개한 그는 놀랍게도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었어요. 파리의 에콜대 보자르에서 건축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이 한옥들을 보세요. 준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해석한 것들이에요. 전통의 정신은 유지하되 기능은 현대적으로 개선한 거죠.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실용적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준서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걸으며 다양한 건축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적 곡선 및 명동성당의 고딕 양식, 그리고 경복궁의 전통미가 모두 한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시간의 층위가 겹겹이 쌓인 도시입니다. 준서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6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노부부가 직접 차를 우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차를 건네시며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차 한 잔에는 우리 부부의 60년 세월이 담겨 있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버텨왔죠. 그 순간 저는 정이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며 깊어지는 진심 어린 애정과 배려였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 손님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서 한국 문화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서 준서와 함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강변에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라니 믿기 어려워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준서는 자긍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내죠. 준서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 준서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게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술과 전통, 현대와 과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지닌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한 지 몇 개월 후, 저는 프랑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익숙한 풍경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 교통망, 디지털 인프라 모든 것이 프랑스보다 앞서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가족들도 제가 보여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 나서는 점차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로봇이 환자를 돌보고 AI가 진단을 내린다고. 제가 인천공항 응급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의료사고도 현저히 줄어들 텐데 말이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한국 이야기는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은 한국의 항공 서비스 혁신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AR 기술로 문화 교육까지 제공한다니 정말 놀라워. 우리도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좋을 텐데. 마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듯이 뿌듯해했습니다. 파리 시내를 걸으며 AR 카드를 활용한 한국 문화 소개도 시연해 보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화면에 경복궁의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로 문화를 소개하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한 프랑스 관광객은 제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가장 기대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기술의 편리함도 좋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이 한국 여행의 진짜 매력이에요. 휴가 기간 동안 저는 어느새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SNS에 올린 한국 관련 게시물들은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한국어 기초 표현을 가르쳐주며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을 소개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제 강연을 들은 한 프랑스 청년이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을 때였습니다. 제 경험담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진정한 문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향이고 태어나 자란 곳인데 왠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생각났어요.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제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진정한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요. 파리를 떠나면서 아쉬움보다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터전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준서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을 통해 준서와 저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친구를 넘어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와 함께 서울 시내 한옥을 개조한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일상 시스템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달 문화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새벽이든 심야든 원하는 음식을 정확한 시간에 받을 수 있었고
배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송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 될 수 있다니. 처음에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점차 당연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편리함도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기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예약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었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친절한 설명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도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포용적으로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리함은 매일 출근길에서 실감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실시간 교통정보 앱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어서 시간 관리도 훨씬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아버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노후가 전혀 걱정되지 않겠구나라며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디지털 편의성에 놀라워하시면서도 이제 여기가 정말 내 집 같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자리 잡혀갈 무렵,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내 집이다.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해먹고 한국어로 꿈을 꾸며 한국인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대한항공에서의 업무도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두 문화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승객들에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깨달았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나는 문화를 잇는 하늘 위의 달이다. 이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준서는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완전한 정착은 단순한 거주지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제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인도 한국인도 아닌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